개빡치네 진짜. 꼭지 돌리기 하고 나. 아 이게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공평하다. 공평하대. 그렇게 하니까. 아 열받아. 하여튼 진짜 이런 밸런스 게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밸런스 게임은 바람 피는 장면을 애인한테 들키기. 또는 애인이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하기. 둘 중에 하나. 이건 좀 심각한. 난 내가 목격할래. 나 내가 들키는 거는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난 내가 차라리 목격하는 거를 택할 것 같아요. 아니 난 내가 다 네가 들키는 잡히는 거. 네가 들키는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차라리. 나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바람 피는 장면을 들키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왜 약간 진짜 모텔에 와서 옛날에 이제 관통죄가 있었을 경우에. 맞아. 막 잡으러 가고. 근데 그게 이제 넣고 있는 거를 사진 찍어야 된다며.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 벗고 누워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가지고 꼭 그 이제 결합이 된 상태를 사진을 찍어야 된다. 결합이 되어 있는 이 상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경찰이나 아니면은 그 흥신소 사람들이랑 같이 진짜 이러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결합하는 순간 있잖아. 빼박. 그래서 빼박이래. 못 뺀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내가 당한다? 나는 난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아까도 말했는데 나는 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첫사랑 다시 사귀었던 그 첫사랑의 이거를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들키는 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지금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그게 근데 막 이 사람이 누구랑 막 연애를 하고 그런 걸 느낀 게 아니라 업소녀랑 같은 모텔 방에 누워 있는 거를 이제 내가 깨우러 갔다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둘 다 저 강남 쪽으로 같이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우리가 가끔씩 단골로 가던 모텔이 있어. 근데 이제 뭐냐면 얘가 아침에 잠을 너무 못 이기는 애라 그래서 이제 거의 내가 먼저 나가고 이럴 때는 막 깨워주고 나가고 이런 적도 있고 아니면 걔가 뭐 회식이나 접대 자리 이런 데 갔을 때 뭐 자기 몇 호에 들어가서 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늘 나한테 하고선 이제 그런 모텔이었는데 또 그날 이제 무슨 영업일지 접대인지 했는데 다 연락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얘 출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근하러 가는 길에 들어간 거야. 갔는데 깨우러 모텔 프론트에서 이미 약간 이래. 그러니까 날 아니까 우리 커플을 아니까. 하도 거기 많이 그러니까. 들어갔던 데니까. 저 아시죠? 저 남자친구 깨우러 갔는데 그랬더니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이러는 거야. 근데 계속 근데 나 몇 호인지 알고 있었어. 근데 얘가 뭐냐면 지가 거기랑 누구랑 들어가는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오마이갓.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올라갔지? 그러니까 솔직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냥 다 벗고 이제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분은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셔도 된다. 하고서 그런 적이 있어서. 나는 정말 상상도 못 하겠어. 그 마음이나 충격을 아예 상상도 못 하겠어. 근데 이게 왜냐면 그 남자애가 원해서 이 여자를 꼬셔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접대를 받는 입장이었고 약간 이렇게 넣어준 거 있잖아요. 왜 그 여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주는 자기가 뭐 거. 일부러 부른 거는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 친구가 술이 취하면 그냥 이렇게 길에서도 자고 약간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차라리 모텔 거기로 가라. 내가 맨날 이렇게 약간 좀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또 어쨌건 지도 아무리 취해 거의 모텔까지 간 거야. 그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사귄 거지. 근데 이제 그 후로 문제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내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갉아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엔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회사에서 또 썸을 타고 있었더라고.
회사에서 이제 바람남이구나, 신입 바람남. 들어온 여자애랑 아이고. 그 썸을 타고 있었던 거를 나한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들켰지. 반반한 것들은 그냥. 저희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내 상대가 바람 핀 거는. 진짜 충격이긴 할 것 처음이자 같아요.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연애 못했어. 충격 먹어서. 그쵸. 아니, 그 사연 중에서 진짜 그런 사연도 있어요.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사연. 어쨌든 그러면 일단 제가 받은 지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네네. 친구의 바람을 도와준 꼴이 되어서 너무 기분이 나쁜 남자입니다. 일단 친구 부부랑 친해요. 부부야, 친구가. 이제 친구의 아내와도 전 직장 동료고요.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친구 새끼가 아내가 임신한 틈을 타서 마사지 업소에 갔는데 그걸 또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비난하는 저에게 아내가 임신했는데 성욕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서는 몇 번 더 가더니 그 업소녀랑 결국 눈이 맞아서 애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가관이었습니다. 네. 그 업소녀한테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를 차려주고 손님 관리를 하더니 본격적으로 포주의 인생을 걷게 되었고요. 또 돈은 엄청 또 벌긴 하더라고요. 잘 됐구나. 또. 그게 또 잘 되나 봐. 물론 업소녀한테도 자기는 이혼남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양쪽에 다. 여전히 사귀면서 여친의 마사지 업소 사장님 노릇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를 그 아내분한테 말할 수도 없고 문제는 여친이랑 여행 갈 때나 등등 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저는 바른 생활 사나이라서 그 아내분이 저랑 뭘 같이 했다고 하면 다 믿어준다는 거예요. 전 어떻게 하면 좋죠? 미치겠습니다. 진짜 쓰레기 새끼네. 너무 남자가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물론 당연히 그 아내한테 뭐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주제랑도 나오긴 할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진 않아요. 난 바로 말함. 진짜? 근데 저도 말할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이게 그냥 몇 그냥 번 바람이 거랑은 다른 거고. 어쨌건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애기 키우는 다 키우는 거잖아. 돈을 진짜 잘 벌긴 나중에 한데. 알고 보면 너무 더러울 것 같아. 내가 낳은 진짜, 애기를 그년이랑 차린 마사지 업소.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성매매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 5대5로 나누는데 그렇게 잘 버는. 그러게요. 근데 이 친구분은 솔직히 도와준 꼴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착하고 정상적인 거지. 지금 못된 사람은 그 친구분 한 명, 자기 친구, 그래, 맞아. 그 사람밖에 없고, 이거는 진짜 말해주지 말이 안 나와. 말해주는 타이밍이 더 늦어질수록 그러면 더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얘기를 해라. 맞죠. 근데 그런 것도 무서울 것 같아. 이제 아기까지 있는 부부고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이 가정이 깨지는다는 거에 대한 그 부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 친구분이랑 좀 연을 좀 끊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 이 아내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해 할 거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한 가정의 평화를, 왜냐면 어떨 때는 가끔은 이런 거 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만약에 내 남편이나 아니면 내 애인이 그냥 난 몰랐으면 좋겠어. 무슨 소린지 알겠지? 알고 싶지 않아. 아예 나한테 걸리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이랑 연을 끊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말 되게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약간 스케일이 큰 경우고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하는데 안 걸리고 계속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즉석 사연. 여자를 사귀면 진짜 왕모시듯 하는데 다른 여자가 여지를 주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매사촌지간까지 건드리게 되었는데요. 애정결핍이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는 건 아닌지. 오. 사촌지간? 다른 자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얘 여동생이나 사촌까지 건드리게 된다. 와우.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버릇처럼 바람을 피는? 그쵸. 그러니까 오는 여자 절대 안 막는? 오는 여자가 아니라 굳이 건드리는 거지. 굳이 건드리기가 굳이 잔다. 얘의 여동생이나 언니나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여자친구를 사귀면 여자친구의 친구들이랑도 다 친해져서 친구들까지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막 그 사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류의 되게 사람들이 되게 적지 않아요. 그래? 근데 지금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분이 좀 그런 분일 수 있겠네요. 본인 얘기야. 그러니까 애정 결핍 같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도 지금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거는 뭔가 내가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상처나 충격을 받아서 약간 방어 기제로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굳이 딴 여자한테 바람 펴도 되잖아. 근데 굳이 그 주변을 건드리는 건 이 사람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럴 수 뭔가 있을 내가 것 사귀는 그 가까운 사람의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되게 못돼 처먹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아니 맞아요. 이거랑은 좀 약간 다른 종류 다른 맥락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꼭 친구의 애인을 뺏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자존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예전에 잃었던 자존감 아니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내가 거기서 뭔가 희열감을 느낀다든지 성취감을 느끼다든지 나도 약간 이 성취감의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뭔가 아무튼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닐까. 한번 진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좀 정신과 의사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게 아니지. 정말로 상담을 받아서 이거를 맞아. 좀 나의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그 성취감을 더 다른 식으로 고양시킬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일이 안 풀리면 미친 듯이 막 나도 모르게 어플 키고 있고 나는 섹스를 해야 된다. 약간 중독되게 되거나 아니면 막 진짜 자위에 몰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의 없어져 버린, 낮아져 버린 자존감을 그쪽에서 회복을 하는 것 같아. 남자들 만나면 뭐 얘네들 나랑 자고 싶어서라도 나한테 예쁘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막 내 자존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맨날 자위를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라는 말로 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우울증이니까 이래도 돼가 아니라 정말로 그거를 고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상담. 치료사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더 이상 이 쓰레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우울증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의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이런 거 조금씩 가지고 있다. 그쵸. 뭔가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뭔가 이제 문제는 모두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나의 일상생활에서까지 영향을 끼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면 이때는 진짜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지금 자동으로 고쳐졌다고 하는데 나이 먹으니 뭐 여자 만날 일이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고쳐지면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이러면은 진짜 조금 상담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건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되게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맞아. 네, 저도 그렇고 뽐님도 그렇고 요새는 뭐 심리 상담이든 정신과 상담이든 이런 게 되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맞아. 부끄러워할 게 아니죠. 저희도 여러 다른 이유로 막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뭐 아니면 그런 약간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으면서 그 시기를 좀 넘기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정말로 고치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상담이나 더 나아가는 단계로 가는 게 맞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 나나콘 얘기 안 했네요. 맞아요. 네, 오늘도 나나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신분들 나나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있거든요. 맞아요. 비건 분들도 드실 수 있는 나나콘. 저희 그리고 이제 곧 부산 라이브 데이가 다가오고 이번 있어요. 주야. 맞아요. 행복해. 그리고 이제 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뭐 추첨해서 한 분 초대하겠다 했는데 그냥 저희끼리 가려고요. 맞아. 자꾸 고추 사진만 받아가지고 그 고추만 데리고 갈 순 없잖아. 얼굴이 없는데 고추만 자꾸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데려가? 아니면 그거 떼서 보내주든가. 떼서 보내주면 저희가 고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나콘은 여러 검색창에 나나콘을 치시면 되게 뭐 쿠팡부터 여러 채널에서 살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단짠단짠이고 맥주 안주로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나나콘. 네,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어디든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저도 그 간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딱 맥주 안주로 너무 좋더라고요. 부산 가서 많이 먹어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또 투표를 돌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되게 많이 대답을 해주셨어. 이것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투표가 뭐였냐면 바람의 기준. 그러니까 몸이 가냐 마음이 갔냐 어떤 게 바람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돌렸는데 그러니까 몸은 갔는데 그러니까 잠만 잤어. 잠만 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원나잇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업소에서 뭐 만난다든지 정말 그냥 한 번 자고 말았거나 근데 마음은 안 갔어. 마음은 나를 아직도 사랑해. 근데 그냥 어떻게 실수로 아니면은 뭐 해서 그런 경우가 바람이냐 아니면 손도 안 잡았어. 잠도 안 잤어.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속으로 막 이 사람한테 설렜어. 근데 그런 걸 들켜버린 거야 나한테. 이런 게 바람이냐 아니면은 몸이랑 마음 다 가야지 바람이냐 뭐 이런 거를 투표를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몸 가면 이게 되게 뭐 하나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완전히 뭐 1등이 따로 없어.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몸 가면 외도다가 40% 정도, 그 다음에 몸이랑 마음까지 같이 가야지 외도다가 10에서 22% 뭐 이 정도예요. 네. 그 다음 마음만 가도 외도다가 50%.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만 섞었냐 아니면은 몸도 안 섞었는데 마음만 갔냐. 그러니까 되게 이게 뭔가 큰 차이가 없이 둘 다 그냥 50-50 아니면 몰래 만나는 게 그냥 바람, 둘 다 바람 아니면 마음만 바람. 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막 이렇게 의견이 다 나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뽀님은? 나는 유물론자야. 유물론자? 나는 몸 가면 바람이다. 몸 가면 바람이다. 마음만 가는 건 바람이 아니야. 몸까지 가야지 바람이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대예요. 유물론자 칼 씁니다. 칼 오케이. 나는 솔직히 속이는 것 자체가 바람은 맞죠. 속이는 것 자체가 바람인데 저는 그러니까 실수라면 진짜 원나잇을 이 사람을 진짜 막 꼬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첫사랑 얘기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어떻게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눈 떴더니 모텔이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면 나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끝은 안 좋았지만 물론 안 좋았지만 근데 이제 마음 진짜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어떤 여자랑 약간 썸을 탔다 이게 더 빡치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나를 보던 눈빛 나를 보고 설레던 그런 것들을 다른 년이랑 하고 있는 거 그게 더 나는 더 상처이다. 상처고 바람인 거거든요. 와 이게 내가 진짜 안 겪어봐서 아예 상상이 안 되긴 해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런 성향의 남자가 없었어. 근데 그 왜 인기도 많고 잘생겼다 그랬잖아. 맞아 기억나. 그러니까 되게 영화관에서 만나네. 맞아. 뭐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보여. 전현이 지금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불안하긴 했어요. 사귀면서도. 근데 나도 인기 많았거든. 나도 인기 많았는데 아무튼 근데 나는 되게 바람피는 성향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좀 여자가 끊긴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 내가 더 약간 그랬던 거죠. 죄송해요. 와, 유튜브에 지금 우와, 900명대 구독 시작해서 언제부터인가 라이브 챙겨보게 됐어. 와,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여기 지금 인스타에는 그 팔로워 10명도 안 됐을 때부터 봐주시던 대장님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좀, 감사해요. 지금 저희가 11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행복해. 와, 진짜. 하긴 지금 봐봐. 우리가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6개월 좀 6개월, 넘었어. 7개월 돼가니까. 와,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이런 댓글이 진짜. 되게 되죠. 힘나게 하는 댓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맞아요. 읽어드릴게요. 섹스는 성욕 주체 못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끌려서 했다라고 어찌저찌 이해하려는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바람이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이 바람을 용서해주냐 안 해주냐는 또 그건 다른 문제이긴 다른 한데 문제죠. 나는 일단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몸이면은 바람이다. 몸 가면 몸이 섞였어. 마음까지는 내가 왜냐면 얘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어허. 그러면 얘한테 좀 끌리는 마음도 어떻게 마음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마음은 바꿀 수도 있다? 있지 한 번 않을까? 더럽혀진 몸을 씻을 수 없다? 아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와, 끝내네. 색을 교환했잖아. 선비가 여기 있네. 넌 더럽혀진 몸이야. 아니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네. 약간 좀 모르겠어. 나는 저 약간 상상이 안 되긴 해 솔직히 전혀. 그래서 일단 나의 원래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유물론으로. 그래서 투표했더니 거의 반반이 나왔고. 맞아. 그리고 몸, 마음까지 가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한 게 마음만 가도 외도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신 분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마음만 가도 이거는 외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남친이 아니면 내 여친이 다른 남자랑 약간 썸 타는 느낌의 카톡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바람인가요? 잡았어 그거를. 뭐라고? 약간 다른 여자와 썸 타는 느낌의 카톡을 했어. 그게 바람이지. 그게 바람의 바람이다. 시작이지. 이런 게 있네. 마음이 넘어가면 몸도 넘어가게 돼 있다. 언젠가는. 맞아. 그리고 몸만 갔으면 티가 안 나는데 맘까지 가면 티가 너무 난다. 맞아요. 맞아.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 DM을 보내주셨어요. 항의? 이거를 어떻게 하나만 고르냐? 세 개 다지? 막 이런. 세 개 다 바람이다. 세 개 다 바람이다. 그래서 아니 마지막은 모르겠고 1, 2번은 무조건 바람이죠. 나 2개 선택할래요. 이러면서 항의를. 근데 이게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가도 외도를 선택하신 분은 이걸 다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넘어가면 곧 몸도 같이 넘어간다. 그렇죠. 손도 그런가요? 잡고 싶고. 왜냐면 마음이 넘어가면 슬슬 시작하면 나랑 사귈 때 처음 했던 거.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당연히 그게 약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아올 가능성 전혀 없다고 생각해. 마음이 살짝 그냥 그러니까 너를 여전히 배신이야. 좋아해도 그래. 배신이야.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쟤한테도 왠지 좀 끌리네. 이 정도. 그거부터. 아, 그래. 그거부터 바람이야. 오호. 다른 데 눈이 돌아갔다는 것부터가 바람이야. 아, 그래. 이건 연예인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이기 아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딱 배신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지. 오. 마음을 배신한 거. 아, 그러면 바람피기 되게 쉽다. 그치. 어. 바람피기 쉬워. 왜냐면 한 2년 정도만 지나도 나도 모르게 약간 눈이 돌아갈 수는 있잖아. 이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왜 지하철 보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랑은 달라.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을 더 알고 싶고 이거부터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부터가 일단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놓은 거야. 그러면 확실히 그런 남자가 남자나 아니면 자기 애인이 약간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느끼고 있어. 근데 물론 너는 몰라 전혀. 근데 확실히 얘가 마음이 변했거나 뭔가 이게 확실히 표가 나나? 왜냐면 내가 되게 눈치가 빨라요. 같이 있을 때 제일 쉬운 게 핸드폰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숨겨서 봐.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되게 사소한 거에서 나와. 안 하던 짓거리를 해. 남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멍청해서 자기는 그리고 바람을 되게 잘 피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 영리해. 걸리지 않게끔 하는 사사람들은 그 타고난 플레이어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은 걸리지 않게 더 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내가 만난 그 남친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티가 나는 났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는 또 눈치도 빠르니까 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또 남자들이 거기서 순간 혼자 괜히 찔려서 버럭해. 안 하던 짓거리를 하거든요. 나는 이런 적이 있긴 했어요. 옛날 되게 오래 사귀고 내가 되게 좋아했던 남자친구인데 이분이 내가 이제 우리 커플 반지 하고 싶다 하면서 찡찡댔어.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전 여친이 있었는데 전 여친이랑 여전히 친구로 지내. 근데 나는 그거부터가 기분이 별로 안 당연하지, 좋았어. 당연하지. 같은 동네에 살아 게다가 그 전 여친이. 그래서 자주 만나서 가끔 둘이? 가끔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난 거기서부터 되게 빡쳤어. 근데 우리 이제 커플 반지를 얘가 사온 거야. 그래서 너 고마워,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지를 사러 그 여자랑 같이 간 거야. 씨발년이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오늘. 이 새끼들이 진짜 뭐하나 다 둘 다 아주 그냥 싸대기를. 그래서 나 진짜 그때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열받네. 근데 나는 여전히 그게 바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 남자애가 나를 이런 거 진짜 싫어. 뒤에 흰 옷 입은 할머니 누구예요? 왜 저래? 나 진짜 싫어하는데 저런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선생님 우리 진짜 이거 차단해요. 차단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진짜 개 무서우니까. 저런 거 왜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무서워. 뽐 성격이 되게 유하다. 그래.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내가 여기에서 얘랑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 남자애가 나는 진짜 얘한테 아무 감정이 없고 난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좀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거는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걔네 떡 쳤던 사이잖아. 맞아. 씨발년이. 떡 쳤던 사이가 무슨 친구야 님이. 좋아 죽었던 사이잖아. 아무리 옛날 얘기여도 맞아. 그거는 노매너야. 노매너. 나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약간 나에 대한 매너가 없다는 그거는 확실히 생각하긴 했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랑 헤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은 있긴 하네요. 사귀는 동안 계속 그 여자를 계속 만났어. 그럼 언니가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랑 내가 친해졌어. 그래서 나중에 맨날 걔랑 내 남친 욕하고 이랬어. 저 새끼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언니도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유튜브가 더 예쁘게 나와요? 아까 비고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비고 라이브에서? 웃겨. 할머니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엄청 화냅니다, 우리. 네, 저건 진짜 진짜 자, 네이트판 사연인데요. 네.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이거 네. 웃겨가지고 가져왔어요. 너 말투로 하면 진짜 딱일 것 같아. 네. 아, 인스타에서 오셨구나. 바람난 남편 새끼가 헛소리를 하네. 벌써 화나. 아, 벌써 화나.